네, 나만 믿고 따라와 스피드 종목 진단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답답한 종목이 뭐 한두 개가 아닐 것 같아요. 그럼요. 그 종목들 하나하나 저희가 잘 해결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저희한테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을 토마토 증권통 유튜브 채팅창에 남겨주시고요. 어떤 상황이신지 또 어떤 게 궁금하신지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남겨주시면 그에 맞춰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화 주시면 더욱더 자세한 이야기 나눌 수 있겠죠? 02-325-8200번, 325-82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솔직히 시장이 9월에도 그랬고 10월도 이렇게 돼버리면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진짜 못 해먹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좀 이해가 돼요. 올 한 해 농산 망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또 진단 받아보면 또 마음이 또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는 다른 것처럼 맞아요. 조금은 또 해결될 구석이 있으니까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종목은요. 우리 박준동님께서 초반에 저희한테 인사해 주시면서 올려주신 종목입니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네. 자, 오늘 1.1% 하락을 하면서 최근에 좀 낙폭을 좀 키워가고 있고요. 사셨던 가격이 46만 5천 원에 비중이 적지 않습니다. 30%인데 기간을 좀 정해 주셨어요. 2년 6개월 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왜 2년 6개월일까요? 뭔가 알고 2년 6개월을 써놓으신 것 같기도 하고요. 예. 보니까 이제 어떤 의견으로 접근을 해봐야 될지 박주인 운용력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셋업체네요. 2년 6개월. 46만 5천 원까지 뭐 넘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2년 6개월을 보고 있다는 것 자체는 아무래도 2차 전지를 대부분 다 2025년도에 일단은 포인트를 맞아요. 많이 맞춰놨지 않습니까? 그거죠. 예. 그걸 세신 것 같아요. 염두에 두고 목표 잡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45만 8천 원이니까 연초 주가가 종합주가 지수가 연초에 아마 2250 근처까지 내려왔을까요? 그때 42만 5천 원이니까 지수가 지금 비싸게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어요. 뭐 특별하게 물론 최근에 2차 전지 관련 것들이 노이즈들이 계속 지금 악재가 계속 지금 누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셀업체 같은 경우는 지금 유럽 쪽에 그 전기차 판매 자체가 많이 안 좋지 않습니까? 안 좋은 부분에다가 특히 이제 중국도 지금 LFP 배터리 유주를 해가지고 물량이 많이 출하가 좀 되면서 LFP 배터리 가격 자체가 지금 폭락을 하면서 아무래도 LFP 배터리 가격이 떨어지면 NCM 깃털의 그 배터리 자체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겠죠. 예, 이미 그 배터리 폭락 얘기가 계속 나왔던 거거든요. 예, 그 영향을 좀 받고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상대적으로 그러면 특히 이제 양극재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가 지금 리튬 가격이 좀 떨어지면서 실적이 안 좋게 나올 거란 전망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면 배터리 회사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본다면 양극재 가격이 떨어지면 원재료 가격이 떨어지니까 마진 자체는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최근에 2차 전지 소재 관련 종목들 포스코 퓨처엠을 들어가지고 실적이 급감이거든요. 지금요. 가이던스가 1000억대에서 최근에 300억대까지 영업이익이 지금 3%에 떨어진다는데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지금 영업이 가이던스가 아마 여러분 HTS 보시게 되게 되면 3분기 때 6천 아마 700억 정도 잡혀져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체크한 바로는 아마 5,800억에서 6,200억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이게 시장 예상치보다 약 5% 내지 7, 8% 정도 안 좋게 나올 것 같습니다. 현재 가이던스로 전망치로 따진다. 상대적으로 다른 양극재 단위의 어떤 소재 관련 종목들에 비해서 시적 자체는 양호합니다. 예, 삼성 SDI 자체도 시적 자체는 상대적으로 약간 예상치 대비해서 한 5% 정도 안 좋게 나올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배터리 가격 하락, 양극재 관련 종목 하락에 비해서 2차 전지 배터리 관련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이익 훼손은 그렇게 상대적으로 크지는 않다.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최근에 이제 워낙 지금 LFP 그 중계 배터리 자체가 기술 개발이 좀 진행이 좀 되면서 뭐 주행거리도 많이 늘어났다고 그러니까 근데 우리 시장에서 그걸 안 믿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너무 그냥 기술 개발이 돼가지고 200km 달릴 게 400km 달린다 하면 차원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현재 시장에서 반영이 좀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외국인 투자가들이 지금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매도가 지금 외국인 투자가들이 주식을 계속 매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외국인 투자가들이 지금 매도를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요. 안 되는 이유가 LG 에너지 솔루션이 알다시피 지금 LG화학이 지분을 81.8% 갖고 있습니다. 예사가 유통 물량, 상장 주식수가 2억 3,400만 주인데 실질적으로 상장된 유통 물량 자체는 20%도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외국인 투자가들이 지금 지분율이 4.9%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 우량주들 삼성전자 같은 경우 외국 투자가 비중 52%, 포스코도 50%가 넘고 현대차도 30%가 넘고요. 상대적으로 다 높은데 왜 LG 에너지 솔루션이 우량주인데 외국인 투자가들이 4.9%밖에 안 갖고 있는데 주식을 파냐 이거죠. 유통 물량도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유통 물량도 상장
주식 수에 비해서는 20%도 채 안 되는데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외국인 비중이 48%입니다. 4.9%밖에 안 되는데 외국 투자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그 부분 자체가 심각한 것 같아요. 나중에 근데 결국 LG화학이 갖고 있는 지분도 일부 정도 줄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보다 더 수급이 안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 하락 자체가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대표적인 국내 이제 성장주 성격이니까 시장화가 비싸게 떨어지고 있다고 그랬으니까 뭐 주가 하락 자체는 제한적으로 보고 있고요. 기술적으로 뭐 42만 원대가 연초 지수니까 결국은 지수가 반등이 나오면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종목들이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네. 지수와 어느 정도 현재부터는 어느 정도 연동하는 흐름으로 좀 전개되지 않겠나 좀 보시면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이럴 때 주가 떨어질 때 매수 기회죠. 현재 주가는 2025년도 기준에서 PER 단위로 해서 22배 되는 수준이니까 일단은 충분히 이제 어느 정도 가격적인 메리트까지 좀 왔어요. 네. 그래서 42만 원대가 최저치니까 현재 가격대 정도에서는 매수 기회를 노리신 분들은 충분히 매수 관점에서 접근이 가능하지 않겠나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여러 가지 노이즈 자체가 당분간 진행이 됐고 또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제가 보기에는 내년도 2월달, 3월달 상반기 정도 가야지 양재 단위 종목도 실적이 턴어라운드 진행될 수가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리튬 가격이 일단 올라가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본다 한다면 의미 있는 반등은 그때가 좀 되지 않겠는가. 일단은 우리 시장자님이 이제 2025년도인데 2025년도를 본다 한다면 충분히 뭐 이거는 뭐 60만 원은 넘어간다고 좀 봐야 되겠죠. 60만 원 넘어가야 될 것 같고 네. 2025년도 되면 아마 80만 원 정도까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는데 현재로 봐서는 기술적으로는 아마 이제 52만 원 정도가 올해로 본다 한다는 객관적으로 예상해 볼 수 있는 가격이 올해로서는 52만 원 정도가 목표 가격이 좀 되지 않겠는가. 내년도 뭐 상반기 정도 된다 한다면 62만 원대가 7월 말에 이제 고점 정도 되는 수준이니까 내년 3월 달 정도는 60만 원 정도 그 정도의 단계적인 목표 가격을 염두에 두시고 접근하는 중장기 대응은 가능하지 않겠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LG 에너지 솔루션 지수 반등과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 주셨고요. 2년 6개월 생각하고 계시니까 그거 목표치는 60에서 뭐 맥시멈 80도 간다. 하지만 우선은 단기적으로는 52만 원, 그리고 네. 내년 3월 기준까지 갔을 때 60만 원까지 간다고 하니까 가격 전략 잘 참고하셔 가지고 수익 많이 내십시오. 네. 이거 LG 에너지 솔루션 매수하시고 2년 6개월 어디 다녀오시나? 그냥- 요즘은 군대도 2년 6개월이 아닌데. 이거 깁니다. 시청자님. 2년 6개월. 네, 그래도 예. 올라간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네. 자, 저희 다음 상담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곽보영님의 종목이고요. 대상입니다. 요즘 같은 약세장에 정말 잘 선방해주고 있는 그러네요. 우리 식품주들. 대상도 마찬가지고요. 매수하신 가격은 17,200원입니다. 비중 15% 가지고 계세요. 대상이 계속해서 좀 잘 상승세 올라오면서 오늘은 18,98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청자님께서도 지금 조금의 수익을 챙겨가고 계시는 구간인데 이 상승세 어디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 또 이제 실적 시전이 본격화되는 만큼 조금 기대를 더 해봐도 괜찮을까요, 전문가님? 네, 뭐 잠깐 호가 차트가 잘못 나간 것 네, 같은데 그렇습니다. 사과 말씀드릴까요? 뭐 된장, 고추장 오랜만에 좀 들어보는 된장, 정겨운 고추장. 종목인 것 같습니다. 네. 좀 처지는 것 같은데 힘들 내시고 공략 일단 잘하셨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시군요. 일단 뭐 이 기업은 탄탄합니다. 문제 없어요. 그리고 항상 배당도 좀 해왔고요. 올해도 배당할 겁니다. 그렇군요. 버는 돈이 뭐 항상 1,000억 이상은 벌어갔던 기업이기 때문에 연말에 좀 배당 우위에 또 시장이 좀 점쳐지고 있고 개인적으로. 네. 그리고 요즘에 그 굉장히 물가가 높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오늘도 그 방송국에 있으면서 직원분들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밖에 나가서 밥 먹기가 두렵다. 이런 말씀 하셨었어요. 그래서 요즘 7층이 와글와글. 네, 저희 뭐 분해 식당이 좀 잘 되는 편인데. 네, 맞아요. 네. 그러면 결국 어떻게 좀 기결을 해봐야 되냐?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부분까지 주식이 연동 관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간편식 부분인 것 같아요. 최근에 이 이제 대상에서 뭐 관련 기업들, 뭐 오뚜기 이런 기업들도 마찬가지고요. 좀 간편식 관련된 이런 이벤트를 좀 한 것 같아요. 뭐 보니까 호밍스라고 아까 이름이 좀 지칭돼 있던데. 호밍. 이 간편식이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전자레인지 좀 돌려가지고 네. 좀 싸게 상당히 좀 먹을 수 있는 쪽이고 편의점을 가보더라도 요즘은 간편식들이 상당히 좀 진짜 너무 잘 인기거든요. 나와요. 다양해요. 네, 잘 나오고 이런 부분이 되면 일정 부분 반등 모멘텀을 좀 쓸 수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먼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연말에 배당 기대감. 회사는 뭐 실적은 조금 줄었습니다만 워낙 안정적이에요. 여기 보시게 되면 올해 보니까 1,200억대 매출 가이던스를 좀 예측하더라고요. 작년에 1,400억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섹터들이 상당히 그 충격파가 있었던 거에 비해서 여기는 그렇게 실적이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내수가 소비자 물가가 높고 부진하다고 해도 된장 고추장을 안 먹을 리는 없거든요. 그렇죠. 먹는 거 먹어요. 네, 기본적으로 식료 쪽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하방 지지가 좀 됐다고 보여지고 최근에 제가 좀 관심 있게 보니까 주가가 왜 올라왔을까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주가를 16,000원부터 끌어올렸을까 의구심을 좀 가져봤는데 역시 비밀은 수급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보시기에 지금 수급표가 좀 나가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이번 달 내내 관심이 없었어요. 결국은 외인들이 집중적으로 좀 매수를 했거든요. 네. 이런 종목들은 이제 가치주 성격이기 때문에 내수이긴 하지만 조금 더 쌀 때 주가를 좀 사보자. 그러면서 주가가 16,000원부터 좀 올라온 것 같고 우리 시청장님도 눌림목 구간에 9월 축순경에 잘 잡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래 길게 끌고 가면 안 되죠. 조금 지금은 좀 대안으로 부각되는 섹터이고 그렇죠. 종목이기 때문에 다시 주도주가 전면에 나서기 전에 치고 빠지는 전략이 유효할 것 같습니다. 뭐 내년 정도에 경기가 조금 더 침체 구간에서 더 좋아진다면 길게 끌고 가도 무방하겠죠. 예. 근데 지금 내년에도 침체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침체에서 뭐 금리 인하가 갑자기 진행됐을 때 이런 가치주 성격들이 부각되기 또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매매 관점으로 접근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오늘 그 종가 기준으로 18,980원입니다. 조금 더 상승폭은 남아 있는 것 같거든요. 크게 욕심내지 마시고 지금 이제 10월이다 보니까 지수도 하방으로 있으니까 기대 수익률 조금 낮추시고 네. 접근 포인트만 잡아본다면 충분히 조금 더 높은 구간에서 수익 실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반등 목표가 25,000원 제시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큰 욕심만 내지 않는다면 충분히 수익을 잘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상승세 아직 꺾이지 않았습니다. 잘 이용해서 수익 챙기는 전략이고요. 목표가 25,000원 제시해드렸습니다. 네. 대상은 대안입니다. 예. 자, 어쨌든 다음 종목 좀 체크해 볼 텐데요. 우리 신강금님께서 지시셀 종목을 올려주셨어요. 네. 43,000원에 사셨는데 43,000원이 제일 먼저 걸리는 게 한 6월이네요. 올해 6월 사셨다면 이제 그 이후부터는 더 내려왔고 최근에 9월 중하순부터는 급격하게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20% 비중을 담고 계시는데 워낙에 이거 최근에 떨어진 건 너무 빨리 떨어져 버리니까 이 강금님께서 대응하시기도 참 시간이 없으셨겠다. 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운용력께 좀 여쭤보죠. 지시셀 좀 많이 급격하게 빠진 것 같은데 좀 그래도 반등 나오지 않을까요? 예, 지시셀은 녹십자가 최대 주주거든요. 녹십자가 지분 33% 갖고 있는 쪽인데, 회사가 이제 그 세포 치료제가 그 연구와 관련된 그 바이오 쪽이고요. 세포 치료제 중심으로 해가지고. 근데 이 회사가 보면 매출액 단위가 상당히 많습니다. 2022년도 같은 경우 매출액 2천억이 넘었고 영업이익도 보니까 급증을 했거든요. 443억. 그다음에 2021년도 363억인데 회사가 이게 본업체 신약과 관련된 부분 자체는 세포 치료제를 통해서 암이라든가 그쪽에 아마 연구하는 거에 본업이고 그다음에 이제 매출액 단위는 회사가 매출액으로 나는 것 자체는 보니까 용역 매출이 많거든요. 용역 매출 관련돼 가지고 임상 실험과 관련된 검사 대행을 회사가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신약 개발 회사들이 이제 신약 개발하게 되면 임상 일상 단계 환자를 대상으로 가지고 뭐 검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 뭐 그런 어떤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국내 때도 아마 이제 검사와 관련된 쪽이 매출액이 많이 잡힌 게 아닌가. 왜냐하면 2021년도, 2020년도 매출 단위가 급증을 하면서 이익도 증가됐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매출 단위 줄어들면서 실적 자체가 급감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어떤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예산은 이제 녹십자 좀 계열 회사 쪽이고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 기업들 중에서 그래도 앞서 얘기했다시피 작년도 같은 경우 400 정도 이익 난 회사하고 또 회사가 시가총액이 지금 4,800억인데 자본 총계가 5,400억이에요. PBR 단위로 따지면 0.1배 아래지 않습니까? 0.9배 95 정도. 근데 코스닥 바이오 기업 중에서 PBR이 1배 아래에 있는 주식은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근데 회사가 1배 아래이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 한다면 바이오 종목이지만은 밸류상으로 본다 한다면 현재 주가 수준 자체는 가치주 성격이죠. 가치주 성격. 이런 종목은 주가가 안 빠집니다. 덜 빠져요. 예. 그래서 제가 항상 지금 이제 고금리 상태가 상당히 진행이 좀 되니까 네.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 앞으로도 이제
적자나는 기업들 같은 경우 자금 조달이 좀 쉽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쪽을 제가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런 쪽에서는 벗어났다는 이거죠. 왜냐하면 자본 자체가 탄탄하기 때문에 또 적자나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5천억 단위의 자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본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회사는 버틸 수가 있는 회사죠. 그래서 오히려 주가가 좀 떨어지면 이들 종목들 같은 경우는 손절보다는 약간 했던 매수 관점도 좀 가능하지 않겠는가 뭐 그런 관점. 그래서 이제 가치주의 같은 경우는 코스피 대표 가치주의 같은 주가 떨어질 때 사야 되거든요. 올라갈 때는 이익 성장률이 낮기 때문에 주가가 못 올라가기 때문에 이 종목도 이제 그런 성격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가는 많이 떨어졌지만은 현재 어떤 그런 또 부분을 감안해 본다는 차트도 좀 그렇죠. 차트가 보시면 지금 주봉을 좀 보고 계시는데 주봉에 보면 딱 보이는 게 자체가 이게 지금 2020년도에 11월 달에 주가가 이때도 48,000원인데 그보다 더 내려왔잖아요, 지금요. 그러네요. 11만 원까지 올랐던 주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자본 여건을 고려해 본다 한다면 차트 흐름 자체는 안 좋지만은 최근에 그래도 거의 지금 3만 원대는 좀 이탈을 하지는 않고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에서요. 예. 그래서 충분히 현재 가격대에서는 자본 여건을 감안한다 한다면 지지가 좀 되지 않겠는가. 다만 앞서 얘기했던 이 종목이 지금 급락을 해버렸기 때문에 앞서 여기 지금 3만 6천 원 정도는 최소한 5천 원, 3만 5천 원 정도 지지가 좀 됐어야 되는 건데 바로 빠져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트로 본다면 아마 여기에 지금 3만 6천 원대에서 매물층이 상당히 두텁게 포진이 좀 돼 있을 거예요. 예. 그렇죠. 여기 지금 최근에 딱 1년 단위로 본다 한다면 3만 8천 원이 지금 매물층이 두텁게 포진돼 있습니다. 여기 3만 8천 원을 넘기기에는 상당히 힘들죠. 그러면 3만 원 정도에서는 비중이 20% 정도 좀 되는데 약간의 5%다 10% 정도 물타기를 좀 해보는 것도 좀 권해드리고 싶고 목표 주가는 3만 8천 원 정도 그 정도 가면 약간 손실을 뭐 거의 좀 많이 좀 줄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약간의 추가 매수해서 단가 낮춘 다음에 목표가 38,000원입니다. 어쨌든 익절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손실을 많이 줄일 수 있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저희 나만 믿고 따라와 스피드 종목 진단 일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시청자 수는 많은데 종목이 올라오는 속도가 좀 느린 이런 희한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조용히 보시나 봐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네. 시장이 어렵잖아요. 네. 내 종목 망한 거는 알려주고 싶지 않아. 남이 좀 망한 거는 이렇게 지켜보는 거지. 예, 예. 그런 것 같아서. 제가 말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남이 힘들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얘기를 해가지고 오히려 두 번 나를 힘들게 하면 좀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종목을 안 올리시는데 올리시는 게 지금 더 정신 건강에 좋다. 여기 맞아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윤희정님 종목 좀 하나 볼 텐데요. 너무 힘들어서 저도 조심스럽게 한 개 올려봅니다. 바로 한솔 케미칼입니다. 오늘 장중에 발락돼 버렸죠. 그래가지고 0.7879% 밀렸는데 사셨던 가격이 18만 1,000원입니다. 그러니까 18만 1,000원, 네, 맞죠? 네. 분할 매수로 5% 매수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찌하면 좋을까요? 분할 매수 괜찮을까요? 이렇게 계속 얘기하시는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여러 종목들이 다 안 좋은데 특히 그 중에서 한솔케미칼이 걱정이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전에 이제 2차전지 소재가 좀 부각되면서 삼성 SDI와 좀 연동 관계가 있으면서 좀 히트작을 쳤었는데요. 네. 한솔케미칼의 실적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화학 섹터 치고는 여기 이제 과산화수소하고 라텍스 쪽인데 화학 섹터 치고는 주가 밸류가 싼 편은 아닙니다. 뭐 금호석이나 엔비라텍스 이런 부분을 좀 봤을 때는 별로네, 그럼. 네, 그런데 결국은 이제 한솔케미칼이 예전에 이제 반등 모멘텀과 실적이 좀 기반이 됐을 때 그 모멘텀이 결국 2차전지 부분이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주가 차트 모습을 보시게 되면 이 종목도 24만 원부터 16만 원까지 빠졌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실적이 정말로 다른 화학업체들처럼 엄청나게 잘 안 나왔느냐? 그렇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한솔케미칼의 그 성장성을 보게 되면 2018년에 5천억짜리 회사였습니다. 예. 근데 지금 8천억대고 뭐 올해 좀 실적이 매출액이 조금 줄었지만 내년 가이드수가 9,100억이고 2년 뒤에는 이제 조단위 클럽에 가입할 수 있을 거라는 내용이거든요. 예. 여기 이제 가산화수소 반도체 세정용제 쪽도 들어가고 있고 또 2차전지 소재 부분이 반도체 업황이 좀 안 좋은 부분을 상쇄시키고 있는 이런 쪽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좀 반도체 쪽에 들어가는 이런 파트들이 조금만 더 살아나면 될 것 같고 네. 뭐 반대로 지금 또 2차전지가 조금
눌림목이 좀 들어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좀 노이즈가 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저가 매수를 좀 돌입을 해보셔가지고 5% 정도 사셨는데 네. 지금 뭐 고민을 하실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군요. 뭐 힘들다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왜 한솔케미칼을 좀 택했을까 이렇게 추측을 좀 해보면 SDI하고 어떤 연결고리 그 다음에 실적이 그래도 기반이 좀 상대적으로 덜 빠져가서 되는데 주가가 좀 크게 조정을 좀 받지 않았냐 기술적인 부분까지 다 참조를 하신 것 같거든요. 예. 저는 뭐 개인적으로 반대 의견은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반등세는 좀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지고 단지 한솔케미칼이 올라가는 부분이 한솔케미칼이 갖고 있는 어떤 과산화수소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부각되면서 올라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결론을 좀 내드리자면 반등의 추세가 가기 위한 시간 투자는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은 반등이 가기 위해서는 2차전지 부분이 노이즈가 마무리가 되고 하방 경직성이 확보돼야 된다고 보는데 저는 2차전지 소재 파트에 관해서는 아직 하방 경직성이 확보되었다고 보고 있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매도 클라이막스가 좀 속 시원히 착 나와주면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뭐 신용 매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떨어져 나가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안 좋은 부분이 좀 완만하게 지지부진하게 뭐 이렇게 뭐 하루에 한 13% 이렇게 쫙 좀 과대낙폭으로 빠져가지고 리바운드가 들어오는 부분도 아니고 5%, 6%. 고통이 길어지고. 그렇죠. 고통이 좀 가중되는 구간이에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끝나야지만 한솔케미칼도 같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 보유를 하시고요. 뭐 5% 정도 여력이 있기 때문에 10% 정도 좀 채워보시고 뭐 이거는 뭐 한 3, 4개월 정도 투자를 좀 하시면 네. 또 내년까지 조금 끌고 가면 제가 봤을 때는 너끈 20만 원까지는 충분히 안착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시장님이 상담을 받고 나서 결정해야 될 문제는 내가 기간 투자를 어느 정도 좀 해봐야 되겠구나. 그렇죠. 네. 이걸 정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이 대형 종목은 아니에요. 네. 오히려 뭐 중형 종목 쪽에도 못 속합니다. 소형 종목이에요. 조 단위가 매출액이 안 되기 때문에 내년 한 3월 정도까지 보유한다고 좀 6개월 정도 네. 스윙 투자를 한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반등 목표가 21만 원 제시토록 하고요. 추가 매수 다시 한번 16만 원 언저리까지 좀 내려온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내일 삼성전자 실적이 조금 가이던스 대비 미비하면 지수 밀리면서 네. 지수 하락에 따른 섹터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내일 정도 좀 추가 매수를 하시고요. 그런 정도 권역에서는 채워간 다음에 좀 끌고 가는 전략으로 목표 21만 원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선은 반등 가능성이 있다. 대신에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고요. 추가 매수는 5% 가능한데 16만 원대 지금 내일쯤 또 한번 예측을 해 보셨습니다. 그리고 내년 3월까지 가져갔을 때 목표가 21만 원 한번 잡아드렸으니까 잘 챙겨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반가운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네. 이야기 나눠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많이 빠지셨습니다. 오늘 하루 힘드셨나요? 예, 예. 뭐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우리 모두 다 같은 고민을 안고 있을 겁니다. 그래도 이렇게 전화 연결되셨으니까 희망을 가지고 우리 종목 진단 한번 해볼게요. 어떤 네, 종목 궁금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어떤 종목 네. 궁금하세요? 디알텍. 디알텍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는 6,250원에 40%입니다. 6,250원에 40% 가지고 계시고 지금 비중이 꽤 많으세요. 중간에 물타기도 좀 하신 건가요? 아니면 처음부터 물타기는 안 했고요. 안 하셨고 좀 내려오길래 샀는데 그러셨구나. 계속 빠지네요. 최근에 또 급하게 빠졌기 때문에 반등을 좀 보셨을 것 같은데 여기군요. 더 많이 네. 빠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게 가장 궁금하세요? 지금 뭐 매수가까지 올랐는지 아니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지난주에 잠깐 또 빨간불을 켜냈던 종목이기 때문에 반등의 시그널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저희 운용형님 연결해 드릴게요. 이야기 나눠보세요. 예, 네. 예,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6,200원에 사셨으면 어느 정도 목표 수익을 어느 정도 보고 사셨습니까? 이게 한 8,000원에서 만 원까지 간다 8,000원 이요? 하길래 샀는데 자꾸 빠지니까 예사 간단하게 예사 어떤 회사인지는 알고 계시죠? 예, 예. 특수 차량과 관련해 가지고 의료기기, 엑스레이 차량이라든가 일반 차량 특수 차량과 관련된 네. 회사 쪽이니까 이제 의료기기 관련 쪽으로 이게 성장성을 보고 사셨을 것 같은데 예. 주가가 3,000원부터 이제 우리 시장이 6,200원에 사셨으면 100% 올라온 상태에 사신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이 종목이 8월 초에 8월 달에 주가가 3,000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예. 7,590원까지 갔는데 우리 시청자님 6,200원에 사셨어요. 그렇죠? 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종목 사실 때 이제 의료기기 산업에 대한 성장성 자체는 인정한다 한다 하더라도 이 회사가 현재 지금 자산이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자본 총계가 자산이거든요, 이 회사에. 자산은 사실 모릅니다. 자산. 이 회사가 뭐 건물도 있을 거고 땅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차량용 집기라든가 다 팔고 나면 그게 이제 자산인데 이 회사가 이제 600억이에요. 600억 정도. 600억. 그러면 지금 현재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3,700억이거든요. 예. 우리 시청자님 6,200원에 샀으면 약 20% 높게 감안하면 시가총액 약 4,500억 원짜리를 사신 거거든요. 6,200원에. 그래요? 그러면 자산은 600억인데 네. 야 4,500억짜리를 산다. 그럼 상당히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그렇게 생각하면 예, 너무 부담스럽네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답이 나오거든요. 이 회사 주식을 사야 될지. 이 회사는 그만큼 성장할 것 자체가 프리미엄을 받아 주가가 올라와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부담이 되죠. 시청자 6,200원 샀던 자체가. 예, 그렇네요. 그래서 현재 지금 PBR로 따지면 66에 36, 현재 3,700억이니까 PBR로 따지면 6이니까 6.0이니까 6%라는 자체는 600% 정도의 성장 프리미엄을 주고 사신 거거든요. 근데 그걸 생각하시면 이 종목을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지. 우리 시청자님이 그럼 만 원까지 너무 잘 못 산 것 같네요. 그렇죠. 만 원까지 봤다는 것 자체는 6,200원에서 60% 올라가는 건데 그럼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7천억짜리가 되는 거거든요. 대충 계산해 보면 부담스러워. 거기까지 못 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전략은 일단은 그래도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주가가 많이 올라왔지만은 현재로 제가 그래도 견조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예사가 실적 전망치를 보게 되게 되면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이게 실적 시즌에 이제 예사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이 아마 11월 달에 발표하겠죠. 11월 아마 15일 이전에 발표가 좀 되겠죠. 중소기업이니까 나중에 발표를 할 건데 지금 예사가 3분기 실적 전망치가 영업이익 매출액 280억 단위에 영업이 21억을 예상을 하는데 2분기 때 영업이 1억 났거든요. 1분기 때 18억 났고 보는데 작년도에 보니까 예사가 이제 3분기 때가 약간 성수기 성격인 것 같기는 한데 이런 종목이 이제 만약 어닝 쇼크가 나와버리면 주가가 급락이 나와버립니다. 이게 실적 발표할 때까지 이 종목 갖고 있으면 불안해요. 주가가 오른 상태에서. 주가가 안 오르는 상태에 그럼 3,000원대면 별로 영향을 안 받을 건데 예사 성장할 것을 염두에 두고 주가가 올라왔는데 실적 단위가 예상보다 안 좋게 나왔다. 그러면 주가가 급락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응 전략은 지금 뭐 20% 정도 손실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대부분 종목들이 20% 손실 난 종목들이 많습니다. 맞아요. 많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추가 매수하지 마세요. 매수하지 마시고 다행히 반등이 나오면 일단은 40%는 많잖아요. 중소형용. 그렇죠? 많으니까 20% 정도는 조금 올라오면 덜어냈어요. 한 5천 한 5, 6배 정도 올라오면. 그래야지 나중에 주가라도 더 떨어지면 물타기라도 할 수가 있어요. 떨어지면 62평선인 아마 4,500원대까지 내려올 것 같거든요. 그리고 대신 비중이 많으니까 제가 약간 이제 부정적으로 얘기했으니까 현재로 봐서는 지금 5,100원대로는 지금 계속 지금 지지가 되거든요. 5,000원 이탈을 하게 되면 그 시점에서도 반 정도는 손절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좀 편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게 반등이 나오더라도 다시 정리해드리면 5,500원 이상에서는 최소한 20% 무조건 파시고요. 그 이상 가기가 좀 어려워 보입니다. 제가 보기엔 올라가기보다 떨어질 가능성이 크니까. 그 다음에 5,100원 내지는 5,000원 이탈하더라도 최소한 반 정도는 리스크 가리 관점에서 매도해서 다른 쪽으로 현금을 확보하든지 다른 쪽으로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시청자님 DR텍 관련해가지고 좀 궁금증 해결되셨습니까? 예, 대응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박준희 운영과 함께 DR텍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종목 바로 갈 텐데요. 장현무님께서 텔레칩스를 올려주셨어요. 비중이 20% 그리고 3만 원의 매수가를 갖고 계시는데 지금 23,250원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자, 33,000원에서 쭉 내려와서 다시 좀 약간 좀 올라가려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어찌해야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텔레칩스는 어떻게 보세요? 종목은 뭐 이제 AI 바람을 탔다고 좀 보여주고요. 그렇군요. 실질적으로 이제 뭐 텔레칩스 하면 칠세임 미디어랑 같이 연동관계를 계열사니까 좀 그렇죠,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올해 굉장히 반도체 종목들 실적이 안 좋은 측면에 비해서 호실적을 좀 써냈죠. 네. 외형 성장에
한 해였다 이렇게 좀 잘했네요.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했습니다. 네. 텔레스피스는 분명히 실적이나 이런 부분은 문제될 게 없어요. 그리고 또 때마침 모멘텀도 좀 타줬고, 그러니까 모멘텀과 실적이 같이 이렇게 접합 요소가 잘 맞아 떨어지면서 네. 상승 수치를 잘 썼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이 기업을 보시게 되면 1,500억에 92억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올해 지금 가이던스가 1,900억에 174억인데 이거 찍을 것 같거든요. 이만큼의 가이던스만큼 찍을 것 같아서 그 주가에 대한 반영이 모멘텀까지 잘 타고 실적도 좀 기반이 된다더라. 이러면서 특히 NPU, 신경망 처리 이런 부분이 또 이야기되면서 주가가 올라갔어요. 근데 시장님 지금 3만 원에 사셨으니까 달려든 거죠. 이것도 조금. 너무 높은 권역에서. 그렇죠. 저희가 봤을 때는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 추가 매수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과연 반도체 파트가 이렇게 좀 부각이 다시 될 때, 네, 삼전 이제 삼성전자 이하 삼전이라고 하겠습니다. 실적이 부각됐을 때 주가 모멘텀이 다시 AI 쪽, HBM 이쪽이 이제 눌림목 구간이 나왔으니까 이쪽이 갈 것이냐, 아니면 반도체 전반적인 섹터, 뭐 전공정, 후공정, DSP 가릴 것 없이 갈 것이냐. 이걸 비교했을 때 제가 봤을 때 이런 그 기존의 좀 고점으로 가서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반등세에 나오기가 좀 어렵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지금 주가가 오늘 종가 기준으로 지금 23,250원이거든요. 거의 62동 평균선까지 다 빠졌어요. 예. 그러면 여기가 지지받아줘야지만 이제 단기 추세는 계속 좀 살아있다고 보여지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지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제 3전 실적이 나오면 반도체들이 이제 대형 과대 낙폭에 따라 대형주가 다시 한번 부각될지 낙수 효과로 가서 후발주자들이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 종목의 개별 뉴스 모멘텀이 타주지 않는 한 주가는 다시 3만 원까지 안착하기는 굉장히 좀 힘들어 보입니다. 수급 상황 녹록지가 않아요. 간단하게 보시게 되면 개인 수급들만 좀 있는 편이고 없습니다. 이미 다 나갔어요. 네.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다. 손절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 2만 원 제시 들어가고요. 반동 목표가 2만 5천 원에서 포트 교체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텔레칩스와 관련해서는 교체 의견 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1부는 텔레칩스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의 공통 종목은요, 저희가 LG전자를 정해봤습니다. 오늘 강한 상승세를 실적 기반으로 올라갔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두 분의 의견 2부 때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쉬시고요. 저희도 계속해서 2부 때도 저만 믿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따라오세요.